보신 것처럼 정부 부동산 대책을 마치 비웃는 것처럼 수도권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뭔지, 앞으로는 어떨지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산 기자 나왔습니다. 강 기자, 이 대책 발표 이후에 규제 여부 가릴 것 없이 집값이 올랐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가요? 네,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 반등을 하더라도 초기엔 좀 관망과 조정 기간을 거쳤던 것이 일방적이었는데 이번엔 좀 많이 다릅니다. 가장 큰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시장의 불안감이 커진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을 막으면서 서울에서 한번 집을 팔면 다른 집 사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집을 내놓지 않고 일단 버티고, 그래서 매물이 부족하다 보니 매수세가 조금만 붙어도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인 강남 일대 지역은 규제가 풀리면 급등할 거라는 기대에 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금 사두자 이런 분위기도 있고요. 물론 이번에 감정원 통계를 봤을 때 규제 시작 전에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대책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사실 저희 방송국으로도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식으로 문의하는 그렇죠. 시청자분들, 실수요자분들 전화가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집값 관련해서 전망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아직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선 시차를 두고 정부 대책의 영향이 반영되면서 수도권 집값 과열은 다소 누그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 넘치는 시중 유동성을 이유로 앞으로 집값 상승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이 전세가인데, 이 매매가가 막히면 전세 수요가 느는데 전세 수요가 급증하는 가을 이사철이 됐을 때 전세값이 오르면서 매매 가격도 이렇게 밀어올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114가 최근 금융기관, 건설사, 부동산 종사자 등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이 하반기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 49%가 상승 예측, 그리고 하락을 예측한 전문가는 14%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의문이 생기는 게 15억이 넘는 집은 대출도 안 되고 또 정부가 갭 투자를 막았는데도 여전히 사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에요. 네, 정부는 지난해 12월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목적으로 한 주택 담보 대출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 제도권 대출이 막히자 P2P 대출이 우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이 자율 규제인데다가 P2P 대출이 현재 제도 금융권이 아닌 탓에 실제로 회사가 이를 어겨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지 않게 됩니다. P2P 업체가 대출자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나오는 상황에서 앞으로 수요가 계속 몰릴 경우 부실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대책만 22번째인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문제가 터지는 느낌입니다. 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